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견 정도깨입니다. 네, 올해 증시도 두 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장세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장세가 형성될지, 그리고 올해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진행할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먼저 CPI 2월 13일 날 발표된 CPI 수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CPI가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예측치 대비에도 약간 소폭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는 줄어들었지만 예측치 대비는 올라갔고요. 이번에 CPI는 2%대를 볼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약간 빗나갔고요. 근원 CPI 역시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고요. 0.4%. 그리고 전년 대비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예측치 대비 예상치를 상회했죠. 전체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2%대 진입할 거라고 예상됐던 CPI 상승률이 3%대에 그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고,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3월 그리고 5월 금리 인하는 못할 거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조기 인하 기대감이 뚝 떨어지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미증시도 하락했었고 국채금리도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 역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 지표를 한번 보시면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는데 수치를 한번 보실게요. 제조업 지수도 발표됐지만 소매 판매가 약간 더 중요하게 시장에서 부각됐기 때문에 소매 판매도 보시면 전월 대비 뚝 떨어졌습니다. 0.8%. 그리고 근원 소매 판매 역시 전월 대비 뚝 떨어지면서 0.6%로 상당폭 떨어졌습니다. CPI 쇼크를 소화하고 나서 소매 판매가 발표되면서 또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간 다시 올라가면서 부각되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그리고 대형 기술주가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이날 미증시는 상승했었고요. 소매 판매 지표는 미 실물 경제의 한 3분의 2 정도,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미국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미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식어간다고 볼 수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금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됐었던 PPI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시면 먼저 전월 대비 증가하면서 0.3% 예측치도 상회했죠. 그리고 전년 대비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예측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근원 PPI를 보시면 전월 대비 대폭 증가하면서 0.5%, 그리고 전년 대비도 증가하면서 2%, 예측치 역시 상회했고요. 이렇게 PPI가 발표된과 동시에 미 선물이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또 상승하면서 미증시 역시 어제 하락 마감했고요. 미증시가 다우지수 0.37% 하락 마감, 나스닥 0.82% 하락 마감, S&P 500 0.48% 하락 마감, 그리고 러셀 2000 1.36% 하락 마감했습니다. 패드 저체를 바로 보시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하루 지나서 올랐다가 또 하루 지나서 내렸다가 엇갈린 지표들로 인해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쭉 상승하든 아니면 쭉 하락하든 방향성은 크게 잡히지 않은 모습이고 하루하루 발표되는 지표들에 엇갈리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섣불리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베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정이나 전체 시향을 체크하면서 짧게 방망이를 잡고 매매 임하겠죠. 패드워치에서는 5월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의 동결로 또 퍼센트가 올라가면서 60% 과반수를 또 넘었고요. 그리고 6월에는 아직까지 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지만 또 지표에 따라서 다시 또 동결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인하할 수도 있고, 하지만 현재 다가오는 3월과 5월에는 확실하게 금리가 거의 동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베팅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 한번 볼게요. 빅스 지수 한번 보시면 지금 하단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요. 이 박스권에서 튀어 올라갔지만 다시 박스권 아래로 내려왔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슈팅 나오기가 상당히 애매한 구간입니다. 다시 또 빅스 지수가 하단 박스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고요. 국제 유가도 보시면 국제 유가도 계속 업앤다운을 하고 있는데 미 원유 재고가 발표될 때마다 미국 원유 재고가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는 하락했었고, 또 여전히 중동 지역에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이슈로 꾸준하게 계속 또 상승해주고 있고요. 유가가 지금 계속 업앤다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옆으로 기어주는 이런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까지 78불, 이 80불이 중요한 단계겠네요. 이 80불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다시 또 70불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일단은 이번 달에 80불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주식은 살아 움직이는 이렇게 생물과도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항상 체크하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방망이를 짧게 진행해야 되고 어느 위치에서 길게 봐야 되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일단 현재까지 전체 시황을 체크하면 짧게 방망이를 잡고 매매에 임해야겠죠. 그리고 연준 인사들 발언 이번에 나온 걸 좀 보시면 이번 주에 지표가 되게 엇갈리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스탄 굴스비 연은 총재는 1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한 달 수치로 너무 많은 것을 보지 않을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약간 높아져도 여전히 같은 경로에 있다고 언급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서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한 번씩 이렇게 튀어주는 지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마다 너무 한 달치로 많은 것을 보지 말고 전체적인 추세, 방향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작은 변동, 이렇게 작은 변동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라고 언급했고, 인플레이션 폭발에도 경제 성장은 강하고 임금은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보통 수준으로 계속 하락하면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렇게 발언들도 체크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겠죠. 자, 이제 바로 코스피, 코스닥 차트 보러 가실게요.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면 지금 코스피 수급 동향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선물 역시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큰 하락이 나올 정도의 수급 상황은 아니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주식이 외국인이 매수세가 많으면 무조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검은머리 외국인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큰 흐름만 체크하는 데 참조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이 차트는 코스피 차트고요. 이 차트는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올라갔다가 하락 반영하고 다시 또 이 주황색 라인 240선을 뚫으면서 다시 또 전고점 트라이 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도 다시 240선을 돌파하면서 전고점 트라이 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국내 증시는 이렇게 형이 먼저 가면 그 다음에 아우가 따라갑니다. 여기서 형은 코스피고 아우는 코스닥입니다. 자, 좀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코스피가 일봉에서 목요일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이탈했다가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날 어제죠. 재차 반등해주면서 5일선을 회복해줬고요. 상승하면서 지금 2670포인트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영차! 전고점을 넘어서 2700포인트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이 부근에서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흔들면서 힘을 더 모아갈 차트입니다. 20선이 지금 장기 이평선을 깨고 올라와주고 있는데 좀 더 올라와줘야 하는 모습이고 20선이 올라와줄 때까지 이 부근에서 흔들어줄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하락 시에는 여기에 이 포인트 260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포인트 2560포인트입니다. 2600과 2560포인트 정도를 체크해야 되고요. 일단 2월 1일과 2월 2일날 이렇게 나왔던 큰 장대 양봉 두 개를 아직 훼손하지 않았고 먼저 2560포인트 이 부분을 이탈해서 장대 양봉 이걸 하나를 훼손한다면 좀 더 눌렀다가 가겠다는 뜻이고 일단은 2560포인트를 지켜주는지가 한 건입니다. 주봉도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서 흐름을 보시면 주봉에서도 역시 2670포인트 전고점을 향해 트라이 해주는 모습이고 돌아오는 이번 주에 돌파해서 안착한다면 2600포인트 그리고 2650포인트 이 부분이 강력한 저항대로 구축될 가능성이 큰 흐름입니다. 월봉에서도 흐름을 보시면 월봉에서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장대 양봉 두 개로 20선을 돌파 안착하면서 음봉이 나와도 아래 꼬리 달면서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웬만해서는 이렇게 20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대세 하락이 나오기는 어려운 모습이고요. 이렇게 주봉과 월봉을 보면서도 장기 추세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코스닥 보실게요. 코스닥은 일봉이 이렇게 V자 반등하면서 코스피와 키 맞추기 하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흐름상에서는 870포인트 이 부분이죠. 870포인트 도전해볼 흐름이고요. 코스닥 역시 전고점을 넘어서 885포인트 이 부분이죠. 전고점을 향해서 가려면 좀 더 흔들고 갈 모습이 보여집니다. 영차! 코스피와 다르게 20선이 아직까지는 장기 이평선을 돌파조차 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좀 더 형을 쫓아가야겠죠.
현 상황에서 하락 시에는 830포인트 이 부분입니다. 830포인트 그리고 810포인트 부분인데 뭐 코스피 따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이 정도까지 하락해도 쫄 필요가 없는 차트의 모습이고 코스닥도 만약에 이 부분 830포인트를 이탈한다면 조금 더 눌러서 가겠다 이런 뜻이니까 이 부분을 지켜주는지를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주봉도 한번 보시면 주봉에서도 역시 이 부분 885포인트 부분까지 가는 모습이고요. 이번에 돌파한다면 이렇게 900포인트를 트라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이 강력한 저항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된 시장에서는 뭐 한방에 뚫어서 900포인트를 가겠다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뭐 테슬라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테슬라가 급등해주면서 국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2차전지 뭐 에코프로 형제주가 지수를 끌어올린다면 한 번에 900포인트를 갈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되면 시장이 왜곡되면서 다시 하락할 때 또 타격이 큽니다. 일단은 뭐 그러기 쉽지 않은 상태고요. 월봉도 한번 보시면 월봉에서도 코스피와 동일하게 뭐 흐름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시면 두 달간의 장대 음봉 그리고 양호하게 눌림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 그리고 장대 양봉으로 다시 또 지지해주는 모습이고요. 20선을 지지했고 20선을 이탈하지 않는지 얼마 남지 않은 2월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시장을 정리해보면 코스피는 전통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은 요즘 뭐 비트코인 섹터 그리고 초전도체 섹터 그리고 일부 개별 종목 테마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테마주가 날뛰고 있지만 이 흐름이 지나서 코스닥 역시 전통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움직여준다면 코스피, 코스닥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올 한 해 시장은 현재 흐름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현재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진행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번 주에 있을 21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때가 또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AI 반도체 섹터가 어떻게 되는지 흐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경제견 정독기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이